이혼이라는 덩어리에 들어가는 긴 시간, 누구에게나 혼란스럽고 힘겹고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오르내리는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죠. 한순간 마음이 진정되다가도 다시금 불안해지거나 슬퍼지거나 때론 말할 수 없는 좌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겪는 힘겨운 시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난 누구랑 살아야지? 엄마랑 아빠를 앞으로 못 보게 되면 어쩌지? 학교는, 내 친구들은, 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 부모들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자녀들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혼 과정에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먼저 자녀들을 바라보고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합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혼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지켜내고 이혼 이후의 새 삶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혼 부모들과 자녀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엄마가 왜 안 들어오지? 나 때문인가 봐. 아빠, 진짜 안 들어오지? 엄마 어딨어? 이혼 과정에 있는 부모와 자녀들을 위한 1박 2일의 캠프가 열렸습니다. 여기 시간도 없었어요. 왜요? 아빠는 우리 버렸어요. 아빠랑 말도 하기 싫어요. 엄마와 함께 캠프에 참가한 9살 준우. 오랜만에 만난 엄마인데 준이는 계속 엄마를 거부하고 피해 다니기만 합니다. 준 엄마랑 놀까? 싫어. 준우는 결국 엄마를 피해 침대 반대편으로 달아나 버립니다. 애 아빠가 애한테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길래 준우가 저렇게 저를 거부하는지 정말 슬퍼요. 서로의 어색함을 풀고 친밀감을 쌓기 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가족 그림 그리기에 나선 아이들. 그런데 준우가 그리는 엄마의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준우야, 이게 엄마야? 엄마야? 그림 속에서 아빠와 준우가 선 반대편에 그려진 엄마의 모습은 엄마에 대한 준우가 가지게 왜곡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준우는 부모의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부터 엄마와 떨어져 아빠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거 준우가 읽은 책 목록인데요. 아, 네.
이게 2달 만에 다 이거 찍는 거지. 굉장히 많이 책임이겠네요. 네. 준우는 지금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네. 아빠 혼자만으로도 애를 바르게 키우고 있는데 네. 왜 굳이 그 여자랑 자꾸 연결을 시켜서 지금 그쪽 방향으로 계속 몰아가시는지. 아버지 입장을 아버님이 생각하실 때 준우가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고 가정에서도 너무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아이가 실질적으로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회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회피하는 상황을 아버님께서 잘 인식을 하셔야지 아이의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아이가 좀 더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충분히 행복해하고 있는데 왜 아이한테 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가는 거지? 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래야만 하죠? 아빠는 준우에게 자신이 엄마의 몫까지 다 해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준우야 알림장이 없다? 알림장 가지고 와봐. 진짜. 준우의 등교 준비를 도와주는 아빠 강대성 씨. 너 알림장 어디서 받았어? 학교에서 나눠준 알림장을 꼼꼼히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너 이거 아직 확인 안 했잖아. 어? 이거 아빠한테 확인해달라고 왜 안 그랬어? 엄마한테 확인 받을래요? 너네 엄마는 너 버리고 갔잖아. 어? 그럼 누가 확인해야 돼? 누가 확인해야 되냐고? 네 나쁜 엄마 얘기 왜 하니? 엄마에게 화를 내는 아빠의 모습에 준우는 주눅이 들고 맙니다. 지금 신나 주면 챙겨야지. 이번엔 실내화 주머니가 안 보입니다. 준우는 열심히 찾아보지만 끝내 보이지 않습니다. 너 어디다 흘리고 거야? 어디 학교에서 갖고 왔어? 응? 지치지 못한 거 지 엄마랑 똑같아 해가지고. 강대성 씨는 배우자에 대한 분노를 곧잘 아들 준우에게 쏟곤 합니다. 그리고 준우가 엄마를 나쁘게 생각하거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길 바랍니다. 엄마나 아빠가 상대편 부모를 나쁘게 얘기하고 미워하게 되면 그 얘기를 듣는 아이는 결국 그 말대로 한쪽 부모를 미워하고 나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꾸 혼내는 아빠도 미워하게 되죠. 그런데 엄마나 아빠를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자란 아이가 심리적으로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꾸 혼이 나면서 자란 아이는 자존감이 낮은 아이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혼하신 엄마나 아빠는 상대편을 나쁘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부모가 이혼해서 외롭고 속상한 아이한테 위로하고 격려하셔야 합니다. 일 년 만에 만난 최종훈 씨 가족. 그런데 딸 수영이는 아빠와 아는 체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생 준영이가 아빠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못마땅한 기색입니다. 집을 나가 1년 동안 소식이 없었던 아빠에 대해 원망이 쌓였던 수영이. 여기요. 저 여기서 못 자겠어요. 왜요? 문제 있어요? 네. 뭐지? 따라주세요. 지금 남는 방이 없어요. 결국 아빠와 함께 자기 싫다면 취재진에게 방을 바꿔달라고 요구합니다. 제가 1년 동안 밖에 나가 있으면서 양육비를 안 줘서 그래서 엄마가 힘들고 딸이 그런 걸 보면서 저를 아주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캠프에 오기 직전에도 수영이와 준영이는 아빠 때문에 속상해하는 엄마의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이런 날이 오는 건데 이렇게 늦을 수 있는 거니?
정말 너희들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냐고! 나 안 갈래. 귀찮아. 나도 아빠. 2년 내내 한 번도 전화 한 번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아이들을 보고 싶었다느니 저는 그 자체도 이해가 안 돼요. 결국 약속 시간보다 늦게 아빠가 도착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몇 시대 지금 온 거야? 오는 길에 차가 막혀서. 너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 그래서 엄마의 가만히 이렇게 부모의 갈등에 노출된 아이들. 그들이 겪는 심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역할극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맨날 당신만 하고 당신이 뭐냐고 이제부터 나타나서 왜 괴롭히냐고 아니 맨날 당신만 그랬지 내가 어떻게 쓰는 거야 뭐가 힘들었어? 시끄러워. 수영이가 그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말을 터뜨립니다. 지나치게 아빠가 행동하니까 엄마가 지나치게 잔소리를 하잖아요. 숨이 막혀서 그래 아빠에서 나왔어 그럼 다 잘하면 되잖아요. 힘든 거야 그게 그럼 우리 생각은 안 하세요? 너희한테 미안하지 미안한 짓을 왜 하세요? 너희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엄마가 싫어서 그런 거라고 그럼 왜 결혼했는데요? 초기에 수영이 같은 경우에는 큰딸이잖아요. 큰딸이고 주변에서 보니까 아빠는 어느 날 나가버리고 엄마가 생활비도 벌고 자신들도 양육하는 모습, 그 지친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엄마의 감정이 그대로 전이가 되어서 아빠에 대한 미움을 점점 키워나갔고요. 다섯 살 은하는 이 캠프에 부모님 모두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은하의 부모님은 은하에 대한 양육권 소송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림을 그리던 은하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너무 아파 먹을까? 약 먹을까? 최근 들어 자주 배가 아프다고 하는 은하. 엄마는 그런 은하를 안고 달래보지만 증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갔다 결국 근처 의료실로 은하를 데리고 갑니다. 지금 우선 진찰상 특별한 이상은 없네요. 너 언제부터 배가 아프다 그러죠? 저 애아빠 집에서 애가 자고 올 때는 네. 뭘 먹이는지 걔가 배가 많이 아프다 그래요.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은하는 아빠와도 꾸준히 면접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잘 맞네 아빠와 만나는 날은 함께 야외로 나가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곤 합니다. 와 은하야 오늘 재밌지? 은하야 우리 아빠랑 같이 살까? 엄마는 은하야 아빠랑 같이 살자 응? 아이는
잘 키워야지. 그 사람 돈 벌 줄 모릅니다. 돈 벌어도 얼마 벌겠어요. 아이의 교육이나 아이의 어떤 환경 면에서 볼 때 제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줘야 돼요. 장철수 씨는 은하를 엄마에게서 데려와 키울 생각으로 양육권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뭐야? 준비 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은하에게는 할머니도 계시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장철수 씨의 생각입니다. 아이고, 애미가 돼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하나도 이 꼴이 뭔 일이로다, 이 꼴이. 응? 똑같네. 엄마를 비난하는 할머니의 말에 은하는 갑자기 풀이 죽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좋아? 어때요, 할머니가 얼마나 이쁜 거 샀니? 옷도 야 넥타이인 거 봐. 네, 야 이렇게 이쁜 걸 이쁘면 이쁘다. 이쁜 걸 사 입혀야지. 뭐 입는다. 까꿍. 까꿍. 할머니가 사주신 새 옷을 입고 은하는 제 나이에 어울리는 재롱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아빠와의 면접 교섭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하야 잘 놀다 왔어? 저 걱정한 거 생각 안 해요? 그만 좀 해. 뭐 그렇게 큰거 크게 늦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극성을. 아유, 애가 뭐 잘못했어? 뭘 알아야지. 키워봤어야 되지. 뒤에서 걱정한다는 생각. 은하를 조금 늦게 데려온 것 때문에 엄마와 아빠 사이에 또 싸움이 벌어집니다. 은하야, 다음에 아빠가 또 올 테니까 또 재밌게 놀자. 어? 자, 은하야, 손가락 보고 약속. 좀 전과 달리 아빠를 외면하는 은하. 아빠와 사이좋은 모습을 엄마 앞에서는 보여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야? 사이즈도 막 맞추지도 못하고 큰 옷을 애를. 다 짜증나. 은하 여기 앉아있어. 아니 엄마가 있는데 왜 옷을 저런 옷을 사주면 되겠네. 은하 이거 좋아하지? 할머니가 새 옷을 사줬을 때처럼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엄마가 하는 대로 따릅니다. 바나나 주스? 주스는 아침 먹었잖아. 우리 누나가 좋아하는 콩이랑 소세지 내놨지. 저녁 식사 시간. 엄마는 은하에게 아빠와 있었던 일들을 캐묻기 시작합니다. 아빠랑 집에서 뭐 했어?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하나도 안 줬고, 여자라면 시켜 먹었어. 엄마가 이렇게 맛있게 해주는 게 좋지. 응. 엄마가 최고지? 응. 엄마랑 더 사는 게 좋지. 아빠랑 사는 것보다. 엄마, 나 배 아파. 아빠네 집에 아빠와 있었던 시간들이 재미없었다고 둘러대는 은하. 또 배가 아프다며 은하는 식탁에서 일어납니다. 누구와 같이 살고 싶냐고 엄마 아빠가 물어볼 때마다 겪게 되는 증상입니다. 그럴 때면 은하는 인형 한 쌍을 품 안에 꼭 안아보곤 합니다. 엄마, 아빠, 진짜 가지 마세요. 보통 어린아이는 자기 힘들고 불안한 마음을 말이 아니고 신체 증상으로 표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 아빠를 둘 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는 아빠를 나쁘게 얘기하고 아빠한테 가서는 엄마를 나쁘게 얘기하고 그렇게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두 분이 만나서 서로 싸우고 두 쪽 한 명을 택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이는 더 눈치 보고 불안하고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힘든 마음을 배가 아픈 걸로 그렇게 증상으로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떨어져 지낸 시간만큼 쌓인 거리를 좁혀보기 위해 놀이를 통해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캠프 내내 아빠를 외면했던 수영이는 게임을 하면서도 좀처럼 아빠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다가오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아빠의 모습에 수영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갑니다. 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부감이 심했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저에 대한 이해를 좀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사실 너희들 보고 싶어도 1년이나 만나지 못한 채 떨어져 있던 시간. 그 공백을 한 번에 채울 수는 없겠지만 딸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서로에게 다가가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최종훈 씨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평소에 보고 싶었는데 만나지 못하고 상상만 하다가 이렇게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를 피하고 외면하던 준우도 레크리에이션 시간 동안 엄마와 함께 놀며 부쩍 엄마와 친해진 모습입니다. 아빠와 함께 엄마와 함께 행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함이 있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엄마 아빠가 손 잡아주고요. 그동안 우리가 가족과 함께 했다는 게 기쁘고 좋은 일도 많지만 서로의 미안함과 그리움, 원망과 이해의 마음이 뒤섞여 눈물로 쏟아져 내립니다. 캠프가 끝난 후 아이들은 부모에게 미처 다 전하지 못한 말들을 편지 속에 담았습니다. 아빠. 너무 불러보고 싶었어. 아빠 어디 아픈 데는 없지? 그동안 철없이 본 거 미안해. 이제 자주 봤으면 좋겠어. 엄마를 만나고 온 준우는 아빠한테 편지를 씁니다. 아빠, 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엄마가 정말 보고 싶어요. 진짜 보고 싶어요. 준우 원래. 아들 준우가 엄마 없이도 잘 지내고 있다고 믿었던 강대성 씨. 하지만 준우도 엄마와 아빠가 모두 필요한 평범한 아이였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이제 갓배운 서툰 글씨로
엄마 아빠한테 편지를 씁니다. 엄마 아빠는 편지 줄까? 자, 이 편지 줄게. 이 편지는 얼마나 읽어봐. 엄마 아빠 대신 늘 갖고 다니는 사이좋은 한 쌍의 인형에게 은하는 자신의 편지를 전해줍니다. 아빠, 같이 놀이동산 놀러 가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놀아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와 같이 이혼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 어떻게 대하고 어떤 행동과 말을 하느냐에 따라 자녀는 더 힘든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인 문제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이혼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동안 아이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상실의 5단계의 심리 상태를 거치게 됩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아이들이 이 단계를 단순히 순차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단계에서 뒤로 돌아가기도 하고 어느 단계에서 장기간 머물기도 하는 수용의 단계까지 나가지 못한 채 성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혼 과정 자녀의 가장 두드러진 심리적 특성은 죄책감과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이는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령별 혹은 아이의 발달 수준에 따라 이혼에 대한 반응과 심리적 특징은 달라집니다. 이를 아는 것 역시 자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이혼 과정에 있는 부모들에게 자녀의 양육 계획을 세우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부모 교육을 거치면서 강대성 씨는 아들 준우를 위해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아이가 많이 좋아진 거 아빠도 느끼세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네. 준우와 함께 법원 면접 교섭실을 찾은 강대성 씨. 부분이 생깁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는 준우가 건강하고 밝게 클 수 있도록 엄마와의 면접 교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행복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이의 일상생활을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 당사자 부모님이 정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전화 연락은 자유롭게 하시는 게 좋고요. 이 경우에 지금 현재 같이 생활하고 있지 않는 부모님을 아이가 만나고 왔을 때 아이가 같이 생활하는 부모님한테 죄책감이나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 엄마에 대한 나의 분노나 상처 같은 게 아이한테까지 영향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아이의 상처를 알게 된 게
지금은 너무나 다행인 것 생각합니다. 법원의 부모 교육과 상담을 거치는 동안 이영희 씨도 그동안 자신의 딸 은하에게 이혼의 스트레스를 전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진도 예쁘게 찍어야 되는데 아빠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도 인사 예쁘게 잘하고 은하는 요즘 한층 편한 마음으로 아빠를 만나러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빠한테 인사드려야지. 아, 은혜야. 아이고, 그동안 많이 컸네.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갔다 올게. 네, 잘 양육권 다툼이 은하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는지 깨달은 아빠 엄마가 딸을 위해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기로 한 덕분입니다. 친권이 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자주 만나고 또 아이 엄마랑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이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됐습니다. 가자! 아이고 밝아 그렇지 일곱 담을게. 그래 좋아? 자 은혜야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 은하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이 아빠도 엄마도 마음 놓고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은혜야 오늘 재밌게 놀았어요? 우리 누나 왔어? 왔어. 우리 누나 잘 놀다 왔어? 뭐라고 놀았어? 키즈 카페에서 미끄럼틀랑 동영상 사인도 찍고 진짜 재밌었어. 엄마도 다음에 같이 가자. 엄마랑 꼭 다음에 같이 가자. 정말 행복했고요. 그동안 못해준 것이 너무 미안했고요. 아 정말 우리 은하가 사랑스러운 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최정훈 씨와 오현주 씨는 이혼 과정의 갈등이 깊고 길었던 만큼 더 오랜 부모 교육과 상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서로의 감정 싸움과 오해로 인해 자녀의 면접 교섭과 양육비 지급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갈등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막상 가면 이 사람이 잔소리하고 또 싸우게 되니까 갈 수가 없어요. 아빠는 지금 양육비를 주시는 거, 주력을 주시는 것도 좀 잘 이행하고 계시고요. 양육비 준다고 주면 솔직히 또 이 사람이 또 뭐 자기 멋대로 써버리고 그것도 기분도 별로 안 좋고 하여튼 뭐 지금 제 생각은 하지만 여러 차례의 부모 교육과 상담을 거치면서 양육비 지급과 면접 교섭이 그 누구도 아닌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두 분이 그 아이들 양육비에 관련된 부분을 협의를 하셨나요? 근데 아직 협의를 못했는데 네. 근데 아직 어떻게 해야 되지 방식이라든가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얼마를 줘야 하는지. 그 보통 비양육하시는 분이 양육비를 양육하는 분의 생활비로 착각을 하시고 되게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절대 아니고요. 이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활비예요. 아이들의 생활비,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구체적인 생활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육비에 따라서 아이들의 생활 수준이 달라지겠죠. 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들이 지금 현실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그 재능들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때 이 양육비 지급에 따라서 아이들의 그 미래의 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활비다라는 부분을 명시를 하셔서 비양육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양육비가 아이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을 결정했다는 사실도 부모가 직접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많이 고민하고 고민해서 결정했는데 이해를 못했어. 너희들이 많이 실망하고 속상했을 거야. 또 슬프고 화도 나고. 정말 미안해. 하지만
하는데 너희는 지금처럼 엄마랑 같이 있고 아빠랑은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같이 있는 게 어떨까요? 물론 아빠가 매일 전화할 거고 또 아까 메신저 알지? 그 메신저 화상 대화도 하고 그런 거 어때? 지금 너희들 마음 어떤지 얘기해 줄래? 너희들 힘든 거 엄마 아빠가 지탱해 주고 싶어.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 줄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아이들을 지켜주는 것은 이혼 후에도 여전히 부모의 몫입니다. 부부라는 이름은 끝나도 부모라는 이름은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부부 사이의 문제로만 받아들이고 감정을 잘 추스려 그리고 사랑과 관심을 다해 자녀들에게 부모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을 거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훌륭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모두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지켜줄 거라고 확신하는 아이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자녀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볼까요? 왜 그래? 도대체 나한테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 그만해. 지겨워 죽겠어. 그만해. 알았어. 나중에 얘기해. 그래. 애도 없는 데서 말하자. 너희 엄마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하다가 너희 엄마 손 댄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생각해보자. 니네 아빠한테 말해. 평생 그런 식으로 살라고? 애한테 아빠 혼자만 하면 안 되겠지? 아빠 도와주러 오는 여자 없었어? 아빠랑 재밌게 놀았어? 아빠는 잘 지내시고? 아빠랑 살래? 엄마랑 살래? 누구랑 살아도 엄마 아빠는 내 부모고 아빠는 널 사랑해. 사랑해. 니네 아빠 외국에 돈 벌러 갔어. 엄마랑 아빠는 이제 같이 살지 않기로 했어. 하지만 여전히 엄마랑 아빠는 널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사랑해. 자, 이제 우리 아이의 양육 계획을 부모가 함께 세워볼까요? 양육 협의를 할 때 중요한 기준은 부모의 편이나 욕심이 아니라 자녀의 행복과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구체적 사항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양육자와 친권자의 결정, 면접 교섭 방법의 결정,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혼하면 더 이상 부부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모입니다. 이혼으로 가족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중심으로 협력적 양육관계를 맺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법률적으로 정하셔야 되는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혼 소송으로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잡한 감정을 느끼실 텐데요. 다른 배우자랑 오랜 갈등 속에 있었기 때문에 원망, 분노감, 우울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테고 또 결혼 생활 동안 내가 고통받은 만큼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 좀 씁쓸하고 후회되기도 하고 또 앞으로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이제 불안감, 상실감,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혼이라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면 자녀에게 더 좋은 선택이 있음에도 보이지 않기도 하고 또 내 삶에서 이혼이라는 감정이 너무 괴로워서 이제 자녀의 아픔을 간과하기도 합니다. 이혼 소송 중인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혼 소송은 이제 승패가 분명한 민사나 형사 소송과는 많이 다릅니다. 언뜻 보면은 소송으로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이기냐 지느냐의 문제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이혼 사건을 들여다보면 아내나 남편으로서 서로 주고받은 이제 그 상처에 관한 문제이고 인간관계의 문제이며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서로 상처를 이제 덜 주면서 잘 해결하느냐의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이제 생겼는데 이 문제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지 상대도 덜 이제 상처를 이제 입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우리 자녀가 이제 덜 피해를 볼 수 있는지 현명한 해결 방식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나의 감정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고 나의 편이나 욕심이 아니라 자녀를 먼저 생각하고 사랑과 관심을 다한다면 이제 아이들은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협의 이혼을 하든 재판상 이혼을 하든 이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법률적으로 이혼을 할 경우에 반드시 이제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이 친권과 양육권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실제로 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려고 서로들 많이 다투십니다. 그런데 가족 구조가 이제 부모 이혼으로 한 지붕 한 가족에서 두 지붕 한 가족으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부모도 양육 부모와 비양육 부모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양육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면접 교섭을 하는 것도 중요한 부모 역할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친권자는 이제 자녀의 이제 재산관리권, 법률행위 대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전입신고를 하거나 통장 발급을 받거나 뭐 여권 발급, 휴대폰 개통과 같은 업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양육자는 실제로 자녀와 함께 살면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법원에서는 부모 중 어느 쪽이 자녀 양육자로 적합한지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정한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양육자 쪽으로 친권자를 정해줍니다. 왜냐하면 양육자가 이제 친권이 없으면 이제 자녀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도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를 경우에 양육자가 전입신고나 통장 개설이나 이런 자녀에 관한 서류 작업을 할 때마다 이 친권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자녀가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친권자와 이제 만약 연락이 닿지 않으면 그 피해는 이제 고스란히 아이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권과 이제 양육권을 정하실 때 부모의 편이나 욕심이 아니라 아이의 행복과 이익을 기준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그럼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실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혼란스럽고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되고 친한 친구들과 떨어지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상과 다르게 이제 변화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아이는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들이 부득이하게 이런 변화가 뒤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실 때는 뭐 심리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이런 자녀가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친권자와 양육자를 이제 정하실 때 이제 여러 가지 생활 여건도 고려하셔야 되겠지만 그 자녀의 의사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은 자녀에게 함께 살 부모가 누구인지 한번 이제 직접 묻거나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라 좀 이제 아이의 마음을 좀 우회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가 부모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 대화하고 고민을 이제 공유하고 안심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를 양육할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제 그 정서적 안정감과 안정된 양육 환경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가 더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냈고 아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아이 입장에서는 누구와 지내는 게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편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1박 2일로 출장이 잦거나 교대 근무를 하는 부모의 경우에는 아이와 야간에 있어주지 못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정서적 안정은 이혼하고 난 뒤에 아이의 이제 안정된 양육 환경을 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나쁜 감정이 오래 깊게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해서 조절하기 힘든 적이 자주 있진 않은지 객관적으로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누구랑 더 친밀한지, 그리고 혹시 불편감이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로서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좀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끼리는 서로 원수같이 이제 싸워도 이제 상대방의 자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부모임을 명심하시고 결국 그 자리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좋다 나쁘다의 차원이 아니라 그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더 나은 점에 주목하고 그게 이제 자녀에게 미칠 좋은 영향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상황이나 그리고 인적 사항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혼을 하게 되면 두 분 모두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할 때 양육을 도와줄 보조 양육자가 없는지 여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비용들은 따로 사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겠지만 그래도 양육자로 자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저희가 다른 배우자와 자녀가 면접교섭을 할 때 편하게 폭주할 만한 자질이 누구한테 있는지도 이게 친권 양육권도 이제 정할 때 이제 고려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법률적으로 이혼할 경우에 자녀와 관련해서 정해야 되는 두 번째 사항은 이 면접교섭입니다. 이 양육자 결정 못지않게 면접교섭도 중요한데요. 이제 여기서 면접교섭은 따로 사는 부모와 아이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가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모두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는 이제 부모가 이혼한 여러 연령대의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따로 사는 부모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을 때 이제 아이들이 가장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면접교섭을 통해서 아이가 이제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부모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이제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부모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양육 부모는 자녀가 비양육 부모와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제 배려해야 하는 그런 법적 의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면접교섭을 정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교섭 일정을 정하실 때 부모와 자녀의 스케줄을 이제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면접교섭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만나는 스케줄, 예를 들어서 매월 만나는 횟수, 당일 면접을 할지 숙박 면접을 할지 결정하고 그리고 방학이나 명절 때 어떻게 만날지까지 정하시는 것이 이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낮춰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 언제 어디서 자녀를 인도할 것인지 그리고 일정 변경이 있을 때 어떻게 연락할 것인지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이혼을 하실 때 보면 이제 면접교섭을 정하실 때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면접교섭을 한다고 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면접교섭을 할 때마다 내가 이제 이혼한 전 배우자한테 연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내 아이를 만난다는 거에 대해서 허락을 받는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고 사실 이 문제로 이제 다퉈서 다시 법원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또 이제 법원에서는 정한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거나 방해할 때 과태료나 다른 부가 제재를 이제 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최소한의 선을 정하도록 이제 공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는 따로 사는 부모와 언제 이제 다시 만나는지 알고 있어야지 좀 덜 불안하고 안심이 돼서 편안한 마음으로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선을 정해놓고 만약에 두 분이 협의가 되면 추가적으로 더 만나는 것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아이는 따로 사는 부모와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면접교섭일은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사는 부모가 출장을 가야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정에 의해서 변경하는 경우에 이제 비양육 부모는 양육 부모에게 꼭 말씀을 하시고 아이에게도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육 부모는 이런 부득이한 일정 변경을 가지고 비양육 부모를 이제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적으로 이혼할 경우 자녀와 관련해서 결정해야 되는 이 세 번째 사항이 양육비입니다. 앞에서 이혼한 후 비양육 부모가 하셔야 하는 중요한 부모 역할은 면접교섭을 통해서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서적으로 안정시켜주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설명드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서 자녀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이제 비양육자가 해야 되는 중요한 부모 역할입니다. 만약 양육자가 낮에만 일하는 것만으로 양육비가 부족해서 야간에도 만약 그만큼 일을 한다면 아이들은 그만큼 방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사는 부모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형편권 정성껏 양육비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양육비를 정하실 때 이제 협의해야 되는 사항을 이제 고려해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 과정 중에 이제 만나신 어떤 아빠들은 양육부모 그러니까 엄마가 양육비를 주면 개인적으로 쓰기 때문에 절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서울가정법원에서 아마 발간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보시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더 적게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신 양육비는 아이를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양육부모에 대한 분노와 불만 때문에 양육비를 아이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적금을 넣었다가 아이가 20살이 되면 적금 통장을 아이에게 직접 넘겨주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 아이는 사실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기에 그때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혼한 후 그 양육 부모와 비양육 부모의 생활 수준이 이제 이혼 전과 비교해서 많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이사를 가거나 학원을 줄이거나 친한 친구를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육비의 정기적인 지급을 통해서 자녀의 생활이 좀 더 안정적이고 또 이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혼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이혼한 후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이 양육비 지급을 좀 뒤로 미뤘으면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중이든 아니면 이혼을 한 후든 우리 아이들은 계속 밥을 먹고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면서 계속 양육비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이혼으로 이런 일상적인 변화가 많이 생겨서 힘든 아이들에게 경제적인 여건까지 고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법원에서 일하다 보면 면접교섭과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이제 갈등이 순환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따로 사는 부모가 양육비를 안 주니까 그 양육 부모가 면접교섭을 차단하기도 하고 또 양육비 부모가 이제 면접교섭을 차단하니까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안 주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갈등을 주고받다가 다시 이제 법원에 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상대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겠다 이렇게 나의 의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무를 이제 그 성실히 이행하시면서 법원의 합법적인 절차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부터 아이가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이행 시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 허용 의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행 확보 수단이 마련되어 있음을 좀 알려드립니다. 아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나무가 보이시죠? 나무는 뿌리로 양분을 빨아들이고 잎새는 햇볕과 강합성을 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물론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사막에서도 이 나무는 자랄 수가 있고 또 토양이 좋지 않은 사막 아이들 문제인데요. 이혼 후에 아이와 함께 사는 분들이 따로 사는 부모님들을 모시고 경험자들과 시행착오를 짚어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인지 아이를 위하는 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전문가 3분을 모셨습니다.
면접 교섭은 의미입니다. 면접 교섭의 의미 다 적어주셨는데요. 저는 쓰시는 거 보면서 법원에서 하라고 하니까 라고 쓰시는 걸 보고 그 솔직한 마음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이혼을 하면은 완전 남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법원에서는 얘는 꼭 보여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사관님 어떻습니까? 네, 법원에서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솔직한 답변입니다. 우리 민법은 면접교섭권을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면접교섭권을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라고 보는데요. 면접교섭이란 따로 살게 된 아빠 또는 엄마가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만남이란 왕래, 방문, 숙박, 또 전화통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이와 함께 살게 된 부모는 자녀가 따로 살게 된 부모와 충분히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그 쓰신 분들 중에 양육비 때문에 아이를 보여준다고 쓰셨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러면 애 아빠한테 양육비를 받잖아요. 그런데 애를 안 보여주면 양육비를 안 줄 것 같은 거예요. 양육비하고 면접 교섭을 서로 이렇게 거래 조건으로 생각하시는 부모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정작 피해는 아이가 받게 되는 거거든요. 두 분이 누가 먼저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누군가가 한 발짝씩 양보해서 먼저 시작하신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함께 사는 부모와 헤어진 부모 모두에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되어서 안도감 그리고 안정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면접 교섭은 아이들을 위한 안전장치다. 그 면접 교섭에 대해서 이제 부모들의 생각을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면접 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시죠. 엄마가 아빠를 많이 싫어해가지고 저희까지 만나는 걸 싫어해. 엄마가 저를 버릴 것 같아. 꼭 말해야 돼요. 자기네들끼리 이혼해서 내가 짐 싸서 나가던 엄마 모습이 내 마지막 기억이에요. 엄마가 찾아오지도 않고 아빠가 찾아주지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돈 떨어지면 만나는데 가게라도 하면 돈이라도 주니까요. 뭐 생각보다 아빠가 저한테 준 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나 태어나게 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돈. 그것뿐이에요. 가장 짜증나는 게 친구들이랑 싸웠을 때 부모님 모시고 오라잖아요. 근데 저는 엄마는 일 나가고 아빠는 이혼해서 없고 올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내가 나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나와놓고 책임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이들 마음 좋군요. 사실은 그 아동에 있어서 건강한 정서 발달의 두 축은 부모, 즉 엄마와 아빠입니다. 부모가 설사 이혼을 했다손 치더라도 면접 교섭을 잘 알게 되면 향후에도 정서적인 안정감, 높은 자존감,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면접 교섭을 잘하면 혼란스러운 아이들을 잘 잡아줄 수 있고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다.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들의 성장 과정 또 정서적인 면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그 상담을 의뢰해 주신 의뢰자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실 분은 아이와 함께 살고 계신 김호윤 씨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면접 교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 엄마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됐는데 네. 면접 교섭을 할 때 제 의견들을 얘기를 하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사사건건 시비를 해버리니까 이걸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있으면 괜찮거든요. 네. 저 사람하고만 있으면 항상 나쁜 여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분이 아직 그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가 않아서
갈등이 남아 있는데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두 분의 자녀는 어떻게 면접 교섭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 제가 카메라로 따라가봤습니다. 면접 교섭이 있는 당일날 아침, 아빠 호윤 씨와 미란의 집 풍경입니다. 자꾸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안 된다고. 알겠지? 아빠는 오늘따라 예민합니다. 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핸드폰 하고 그러면 안 돼. 눈 나빠져서 안 돼. 이 엄마가 맨날 핸드폰 하니까 너도 그러지. 그렇게 째려보지 마, 아빠. 싫어. 너 그렇게 사람 째려보면 안 된다니까? 눈 좀 봐줘. 그치, 엄마랑 똑같냐? 아빠에 대한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미란.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으니까 먹자. 엄마를 만나기 1시간 전, 미란은 뭔가 불안해 보입니다. 아빠가 또 줄게. 밥이랑 계란, 프라이랑 같이 먹자. 아이고 잘 먹는다. 근데 아빠가 그 미나를 위해서 뭘 챙겨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네요. 터치네. 면접 교섭 때 미라가 입을 옷을 고르는 호윤 씨. 누나 이거 했잖아. 그럼 뭐 입고 싶은데? 이거? 이거 엄마가 사준 거. 야 아빠가 사준 거 이거 있잖아. 야 이거 입어. 알았지? 미라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아이의 감정을 존중해주지 않으시는데요. 네. 그리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오면 엄마한테 맞다. 그러게요. 제가 보기 싫어하는 표정들이 있거든요. 미나 엄마한테 느꼈던 그런 표정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보이면 저도 모르게 그냥 싸부터 나죠. 관찰 카메라를 통해 미라의 심리를 들여다봤는데요. 그러니까 당신이 안 된 거지? 뭐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미나가 치야지. 눈 좀 봐라. 저렇게 역할놀이를 하면 아이들이 본인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 하죠. 네. 저기 미나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박힌 거죠. 우리 미나 잘 지냈어?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 소리가 듣고 싶긴 듣고 싶나 보다. 애벌이 같은 거. 나왔어? 너 때문에 나왔잖아. 내가 어떻게 했으면 나왔겠냐? 나 때문에 나왔다고? 그래. 야. 그래. 그러지 마. 너 진짜 보기 싫어. 야, 너 때문에 애까지 따라해. 너 때문에. 엄마 아빠의 신경전은 잔뜩 불안해집니다. 알았으니까 너 데려가고 일찍만 보내. 늦게 보내지 말고. 내 맘이야 신경 쓰지 마. 맨날 가자. 그래, 들어와. 면접 교섭의 첫 시작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빠가 머리 언제 맡겨줬어? 잘 시켜주지도 않지. 네 아빠는 뭐하는 사람이래니? 진숙 씨 역시 전 남편에 대한 불만을 미라에게 표출합니다. 미나 아빠에게 나를 세우던 진숙 씨도 딸과 함께 있으면 마냥 행복한 엄마일 뿐입니다. 그동안 엄마가 미나를 얼마나 놀아주고 싶었겠어요. 그냥 그걸 하루에 다 쏟아내시네요. 멋있어? 아빠는 이런 거 안 해주지? 아빠는 그러면은 맛있는 거는 많이 사줘? 안 사줘? 맛있는 것도 안 사주고 맨날 늦게 들어오고? 미나야, 엄마랑 살면 이렇게 머리도 이쁘게 해주고 이런 맛있는 것도 맨날 사주고 이쁜 옷도 사주고 다 해줄 텐데 아빠한테 가서 엄마랑 살고 싶다고 얘기할래? 애기한테 저런 얘기 좀. 헛소리를 지금 당신 하는 거 못 봤어? 아니, 면접 교섭을 시켜줬으면. 면접 교섭을 시켜줬으면 애기하고 재밌게 놀면 되는 거잖아.
왜 애기한테 저런 얘기를 하냐고. 자기는 저런 얘기 안 했어? 나만 얘기했어? 그걸 쓰면 누가 하니? 그만큼 너만 생각하니? 그 사람은 더 이상 부부가 아닌데 지금 아직도 옛날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의 그런 마음이 미나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나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아빠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고 그냥 면접 교섭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짜증이 있지만 그냥 하시는 모습처럼 비춰지고요. 엄마께서는 이 면접 교섭은 미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연히 나의 권리니까 내가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면접 교섭을 이행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화면을 보셨지만 미나가 아직 굉장히 어립니다. 6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다투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는데 미나의 마음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화면을 확인해 보시죠. 엄마 친숙 씨가 면접 교섭을 마치고 미나를 데려왔습니다. 난 좀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뭐가 늦어 이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오냐고. 왜 이렇게 늦게 와? 내가 내일 보는데 내가 유괴를 해? 납치를 해? 뭔 걱정이 그렇게 많아? 너 남친 맨날 봐. 보게 해주잖아. 근데 늦게 데려오지 마. 좀 일찍 오면 안 된다. 늦어버린 귀가 시간 때문에 아빠 호윤 씨는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장 잘못한 게 뭔지 알아 살면서? 너랑 결혼한 거다. 그만 좀 해. 지긋지긋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게 뭔지 아냐? 너랑 이혼한 거야. 이미 나가 있어. 미나는 면접 교섭 때마다 이런 부모의 싸움을 지켜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내가? 나 그 치가 떨리다. 너 볼 때만 그래. 너 볼 때만. 나 딴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이 더 좋다 그래. 너만 그래 너만. 그럴 때 나 그냥 그거 좀 봐. 그림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좋은 감정들을 다 지워버리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 거군요. 네. 어린 미나에게는 참 아픈 시간들입니다. 미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워. 눈이 화면 보시면서 계속 우시네요. 점점 눈물이 나는데 두 분 마음은 오죽할까 싶은데 화면 속에 미나 모습 보니까 두 분 어떠세요? 아이 때문에 저는 미나 때문에 헤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미나가 했던 말 중에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게 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모가 싸우는 게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구나 6살짜리 아이가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보는 내내 이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조금 더 그 우리 미나 입장에서 그 미나의 시각으로 미나 입장에서 면접 교섭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까 화면에서도 나와 있듯이 어떤 한쪽 부모한테 설 것을 강요하는 부분, 회유하는 부분, 사실은 아이는 마음속으로 되게 화가 나는 행동입니다. 한쪽 부모와의 면접 교섭을 거부하도록 자꾸 강요하거나 주입하는 것은 사실은 명백한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학대다라는 거지 그렇게 강력하게 표현해 주셨네요. 사실 두 분이 모두 미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요. 면접 교섭의 시작은 서로 두 마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나 어머님 어떠세요? 아빠가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요?
사실 누구나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편을 먼저 배려해주고 양보를 하면은 훨씬 더 상대편에 대한 마음의 분노감도 가라앉고 마음을 열 수 있고 그러면 면접 교섭이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순간부터 두 분이서 어떤 좋은 면접 교섭을 위한 첫 발걸음을 떼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9살 김지훈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신 분은 지훈이 어머니 장현주 씨인데요. 아이가 아빠를 만나기 싫어한다, 면접 교섭을 거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는 지금 면접 교섭을 한 지 3달째인데요. 아이가 아빠를 만나고 나서는 조금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앵기고, 머리감 부리고, 징징거리고, 막 다리에 막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고 약간 퇴행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또 요즘은 또 아빠 만나러 가기 싫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이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면접 교섭을 해야 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저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재밌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지훈이가 저랑 만나면 굉장히 잘 놀거든요. 지금 두 분의 말씀이 전혀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준비된 화면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훈이의 면접 교섭을 준비하는 엄마 현주 씨. 뭐 싫어? 싫어. 안 만나. 재미없어. 뭐 재미로 만나? 아, 오늘 힘들다니까. 빨리 입어. 오늘도 아빠를 만나기 싫다는 지훈이와 신랑이가 벌어집니다. 뭐가 싫어? 아빠 만날 때마다 이럴래? 가만히 있는 게 더 좋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네가 직접 말하라니까. 엄마가 말해도 아빠가 아무 소용 없어. 네가 말해 아빠 만나기 싫다고 재미없다고. 아이한테 저렇게 떠넘기는 것도 좋은 방법은 떠넘기는 거군요. 할 수 없이 지훈 아빠에게 전화를 거는 현주 씨. 준이가 만나기 싫대. 만나기 싫다잖아. 어떡하라고. 다음에 애가 보고 싶을 때 봐. 아, 몰라 또. 결국 오늘 면접 교섭은 취소되었는데요.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지훈이 왜 아빠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저 보세요. 애가 아빠 만나는 거 싫어한다니까요. 당신 시킨 거 아니야? 나랑 안 저러는데. 시키긴 뭘 시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이가 저 화면에서처럼 강하게 면접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요. 무조건 면접 교섭을 강요하는 게 좋지는 않고요. 왜 아이가 저렇게 거부를 하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원인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지훈이가 아빠를 만났을 땐 어떤 모습인지 보겠습니다. 지훈이가 그토록 싫어하는 면접 교섭 날이 왔습니다. 지훈아, 아빠 왔다. 역시 아빠를 보고도 시큰둥합니다. 아들, 잘 지냈어? 이것도 지금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뭔 일 있어? 지금 아빠랑 재밌게 놀자. 지훈이는 마지못해 아빠의 손에 이끌려갑니다. 두 사람의 면접 교섭 현장을 따라가 봤는데요. 표정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지훈이가. 그러네요. 아빠와의 만남을 거부하던 한. 하지만 이상하게 마치 지훈이는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 보입니다. 이렇게 즐거운 면접 교섭을 왜 거부했던 걸까요? 엄마, 나 왔어.
면접 교섭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지훈이. 엄마 현주 씨도 궁금한 눈치입니다. 재밌었어? 야? 아빠랑 무슨 얘기했어? 별로 할줄 안 했어. 아빠랑 뭐 했어? 축구? 재밌었어? 아니. 왜 재미없어? 엄마는 힘들어서 축구 같이 못 해주잖아. 좋았겠네? 아빠랑 놀 때가 엄마랑 놀 때보다 더 재밌어? 아니. 엄마랑 놀 때가 더 재밌어? 그래서 아빠가 엄마 얘기 안 해? 그래? 그리고 뭐 다른 얘기는 없었어? 나는 엄마랑 있는 게 제일 좋아. 진짜? 도통 알 수가 없는 지훈이의 마음. 그런데 면접 교섭 이후 지훈이의 이상한 행동이 포착됐습니다. 엄마에게 꼭 붙어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 이상하게 아빠 만나고 오는 날에 더 저한테 앵기고 따라다니고 다 큰 애가 자꾸 막 어리광 부리고 또 아프다고 막 엄살 부리고 좀 더 그렇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글쎄요, 좀 분리불안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착을 더 형성하고 싶어하는 느낌? 아빠 못해줬나? 이유가 뭘까? 정말 궁금하네요. 지훈이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왜 엄마한테 아빠 보기 싫다고 했어요? 나 모를까. 누가요? 엄마가 왜요? 아빠 만나고 싶다. 주변에 보시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아이가 저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아이를 너무 편하게 아빠한테 보내지 않았구나. 얼마나 제가 이렇게 민감하게 굴었으면 제가 버릴 거라고 생각을 할까 봐. 그럼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여기 엄마 입장에서 보면 아빠와 이별을 한번 경험했고 누군가로부터 떠나버림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이가 아빠가 친해지면 이 아이도 나를 떠나버리면 어떡할까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불안감에서 편히 보내주지 못하고 또 그런 어떤 편하지 못한 표정을 보면서 아이가 과연 아빠를 보러 편한 마음에 갈 수 있을까요? 또 나아가서는 아빠와 즐거운 면접 교섭을 하고 와서도 엄마가 아빠를 머리 탐탁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을 못하고 엄마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혹은 내가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버리진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는 아이도 많습니다. 면접 교섭을 보낼 때는 흔쾌히 보내줘야 됩니다. 또 다녀와서 아이가 좋았던 일들을 얘기하면 좋은 감정으로 들어줘야 하고요. 아이가 즐거웠다고 얘기하면 엄마도 기뻐해줘야 아이가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편안하게 대응해주고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고 경청해준다면 아이도 그런 경험들을 엄마, 아빠와 다 공유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면접 교섭에서는 아이의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야겠다라는 마음도 드네요. 그 외에 아이가 면접 교섭을 거부하게 하는 어른들의 행동이 있다는데요. 어떤 행동들인지 보시죠. 준이야 안녕. 잘 지냈어? 준혜야, 오늘 아빠 대신 친구가 지금 영화도 보이고 맛있는 거 같은데 그럼 아빠는? 아빠는 약속이 있으면 가봐야 돼. 면접 교섭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아이 맡기기. 진우야, 너희 아빠 아직도 술 먹지? 몰라. 아휴, 그 인간 맨날 술 먹고 내 속을 그렇게 썩이더니 인간 속이 있는지 모르겠다. 아이 앞에서 정 배우자 험담하기. 여보세요? 뭐? 이번엔 또 무슨 모임이야? 아니 애하고 한 약속을 맨날 마음대로 하면 어떡해? 다음 주에 공공에 대해
아이와 약속한 면접 교섭 날짜 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하기. 화면을 보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 그냥 무심코 한 행동들이지만 아까 아이가 그 받는 상처가 어떤지 표정으로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이게 아이들한테는 마음의 문을 닫는 일이었네요. 지금 화면을 통해 본 모습들이 그 면접 교섭 시에 부모들이 잘못하는 어떤 잘못된 행동들의 총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되고 자기 자신이 부모한테 별로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커다란 심리적인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면접 교섭 과정에서 자녀나 부모가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함께 사는 부모, 따로 사는 부모 모두 자녀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믿음, 신뢰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라면요, 자녀가 현재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관심은 무엇인지 같이 사는 부모에게 조언을 구해도 좋고요. 함께 사는 부모도 자녀에게 축하할 일이 있는지, 걱정거리가 있는지, 또 위로할 일이 있는지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면 좋습니다. 또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조부모님들하고 연관되는 것도 있다면서요. 예,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아이 양육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경우에 떠나간 부모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바로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이 어린 것을 두고 집에 나가자니. 그래, 어디 한번 너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볼 거야. 그 사람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야기, 행들을 좀 많이 보게 되시죠. 그러다 보면 아이는 떠나간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나도 모르게 계속 쌓으면서 지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면접교섭 일정이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더 떨어지지 않으려고 면접교섭 안 한다는 그런 행동을 많이 보이게 되죠. 함께 사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 키워주시는 어르신들에게 아이가 손주에게 면접교섭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알릴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혼 부부가 면접 교섭 시 하기 쉬운 실수들. 면접 교섭 협조를 하지 않거나 무거운 표정으로 아이 보내기. 약속 없이 일방적으로 아이 찾아가기. 면접 교섭 중인 아이에게 자주 전화하기. 아이에게 비싼 선물이나 많은 돈 주기. 아이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내 멋대로 이해하기. 함께 사는 부모와 의논하지 않고 아이와 약속하기. 따로 사는 부모 부정적으로 말하기. 면접 교섭 시 이성 친구 성급하게 소개하기. 아이를 위한 면접 교섭 이렇게 하세요. 따로 사는 부모에게 아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면접 교섭을 보낼 때는 웃는 얼굴로 자녀를 보내기. 아빠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는데? 너네들이 이런 거 보는 거 같지? 아이의 관심사에 관심 가지기. 이거 맞지? 이 정도는 알고 있지? 학교에서 좀 있어. 약속 시간을 변경할 때는 꼭 미리 알리기. 괜찮아. 면접 교섭 계획은 반드시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은밀한 약속을 만들어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습니다. 자녀를 웃는 얼굴로 보이고 웃는 얼굴로 맞이하겠습니다. 자녀를 힘으로 불리나 스파이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자녀 앞에서 전 배우자를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자녀의 자존감을 다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듯이 가족마다 처해진 상황과 문제들이 천차만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접 교섭을 만들어갈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훗날 시간이 흐르고 듬직하게 자란 내 아이를 보면서 또 그 아이가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게 되면 내가 참 힘든 시간을 잘 견뎠구나, 나 참 잘했구나,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에 스스로 대견하실 겁니다. 우리는 부모니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